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모든 걸 다 줬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내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그 상실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삶의 끝자락에서 생각보다 낯선 존재가 된 자신을 마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대상이 며느리라면 그토록 바라던 새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도무지 말을 섞고 싶지도 않은 가장 피곤한 사이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오늘의 방송은 시어머니 10분의 속마음을 모아 최악의 며느리 유형 3가지를 중심으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경북 김천에 사시는 이정순 어르신의 짧은 사연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어르신은 3남매를 잘 키워내고 막내 아들이 결혼할 때 온 가족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할 것이다. 내가 겪은 서러움은 물려주지 않겠다. 하지만 그 결심은 불과 몇 해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와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고 명절날에도 눈빛 한 번 마주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인사가 끝나고 나면 어르신은 혼자 방에 들어가 눈물만 삼키셨다고 하네요. 그 며느리가 특별히 못된 말을 한 것도 심하게 무시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정이 없다는 느낌만이 더 크게 가슴에 자리 잡았다고 하십니다. 이정순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도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쓸쓸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꼭 시어머니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도 말 못할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 방송은 노후를 함께 살아가는 시어머니 세대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지금 며느리로 살아가는 이들이 좀 더 이해받고 배려받을 수 있도록 가교가 되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오해가 지옥이다. 진심은 언제나 따뜻하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따뜻함을 다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때 그 방송 덕에 내가 며느리를 다시 품었어요. 혹은 시어머니가 이해되더라고요. 그런 댓글 하나라도 달리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10분이 뽑은 최악의 며느리 첫 번째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노원에 사는 정혜숙 어르신은 올해 72이 되셨습니다. 평생을 장사를 하며 자식 셋을 키웠고 가장 믿음직한 둘째 아들 내외가 늘 가까이 있어 노년이 든든하다고 믿으셨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며느리와의 사이가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숙 어르신은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건 별게 아니었어요. 가끔 전화 한 통, 추석에 같이 밥 먹는 그 정도.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목소리만 나가면 며느리는 묵묵부답이에요. 정혜숙 어르신이 말씀하신 최악의 며느리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무심한 며느리입니다. 이 며느리는 무례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함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가령 이런 식입니다. 어르신 생신날 바빠서요란 말 한마디로 전화조차 안 하는 경우, 시댁 식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래요? 빨리 나으셔야죠. 하고 관심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이런 작고 반복적인 무관심이 정혜숙 어르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다른 시어머니들도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무시받는 것도 서럽지만 무시당하는 줄도 모르게 잊혀지는 느낌은 더 무섭고 고독하다고 말입니다. 며느리는 말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냥 조용히 지냈을 뿐이에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마음에서 보면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닫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란 특별히 누가 괴롭혀야 아픈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을 때 가장 외롭고 슬픈 법입니다. 어르신이 바라던 건
고작 손 하나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 작은 관심 하나만 있었어도 어르신은 며느리를 여전히 딸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랑이 없는 예절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관심이 담긴 침묵은 위로가 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례하지 않다고 해서 관계가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관심이 깃든 눈빛 하나가 세상의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효도나 대단한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1년에 몇 번이라도 진심이 담긴 안부 한마디. 어머님, 오늘 괜찮으세요? 그 말이 쌓이면 며느리를 품는 어르신의 마음도 더 따뜻해질 겁니다.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첫 번째 며느리 유형. 바로 무심한 며느리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시어머니들이 꼽은 두 번째 며느리 유형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강불례 어르신은 올해 75입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아들 내외가 도심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상의 숨소리까지 함께 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강불례 어르신은 눈물을 삼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집안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 같아요. 음식 냄새가 나면 나도 먹고 싶고 누군가 말 걸면 대답도 하고 싶은데 내가 말을 꺼내면 며느리는 표정부터 바뀌어요. 대꾸도 없이 내가 귀찮은 사람 같아져요. 이 말 속엔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어르신이 꼽은 최악의 며느리 두 번째 유형은 감정을 드러내는 멸시형 며느리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얼굴에 다 드러내는 며느리. 불만이 있으면 말 대답하고 질문하면 한숨부터 쉬며 눈을 흘기거나 표정을 일그러뜨리는 행동. 그것이 바로 어르신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말이 없어도 표정 하나, 시선 하나, 움직임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사랑인지 참음인지 혹은 멸시인지 그 기운을 가장 먼저 느끼는 존재가 바로 함께 사는 부모입니다. 강불례 어르신은 이런 일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반찬 하나 꺼내놨더니 며느리가 그걸 치우면서 이건 짜서 애들 못 먹어요 하더군요. 그 순간 나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반찬 하나에 담긴 것은 정성이고 존재감이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텐데 며느리의 한마디에 그것은 쓸모없는 간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 한참을 생각하게 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효란, 단지 봉양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이 담긴 태도에서 나온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께 밥을 차려드리는 것만으로 효도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밥상 위에 올려진 그릇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밥을 먹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 마음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직접적인 말투와 태도로 어르신을 대하는 며느리. 이 유형은 상처를 말보다 더 빨리 퍼뜨립니다. 말보다 깊고 표정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지속되는 무례한 태도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며느리분들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시어머니를 볼 때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시어머니들이 꼽은 두 번째 최악의 며느리 유형은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날선 태도로 어르신을 대하는 멸시형 며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손사래를 치며 언급하신 세 번째 며느리 유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노경자 어르신은 올해 79입니다. 80 가까운 나이에도 몸이 건강해 혼자 밥해 먹고 청소하며 아파트 단지 노인정에도 나가시는 분이지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에게 큰 도움을 받는 일 없이 그저 가끔 얼굴 보고 안부 묻는 정도로
서로를 아껴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노경자 어르신이 며칠 전 마음을 다쳐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꺼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울먹이며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며느리는요, 나를 사람으로 안 봐요. 아예 안부도 없고 내 생일도 모르고 같은 집안 식구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 말 속에는 참 많은 감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재로 인식하지 않을 때 그 관계는 가장 잔인해집니다. 노경자 어르신이 꼽은 세 번째 최악의 며느리 유형은 무관심과 단절형 며느리입니다.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엮여 있지만 정작 말 한마디, 안부 하나 없이 이웃처럼 지내는 관계, 그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아예 단절이라는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사실 노년의 어르신들께 가장 아픈 건 무관심입니다. 사랑은 바라지도 않지만 살아있음을 알아주는 그 최소한의 시선과 관심은 어르신들께는 하루의 햇살 같은 것입니다. 노경자 어르신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가끔 음식 해놓으면 며느리는 그걸 냉장고에 넣어두고 말도 안 해요.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버려요. 정성을 드러내고 싶은 어르신의 마음은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고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그런 작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무심함은 그 작은 시도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그냥 피곤한 존재로만 여기며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무관심은 혐오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함께 살아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으면 사람의 존재는 그 자리에서 말라갑니다. 노경자 어르신은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며느리와 싸운 적도 없고 뭐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저 사람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볼까요? 한 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무시당할 때 가장 강하게 분노한다. 어르신들의 분노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가슴속 깊이 눌러져 있다가 어느 날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슬픔이 됩니다.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아무리 말이 없더라도 작은 관심은 나이든 부모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며느리만의 책임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는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번에는 왜 시어머니들은 이런 며느리를 두고도 마음을 닫게 되는지, 그리고 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도 이렇게 서운함만 쌓이는지 그 심리와 배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며느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순종적이고 예의 바른 이미지, 혹은 일 잘하고 부모님께 잘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며 시어머니 역시 오랜 인생의 굴곡을 지나온 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진짜 문제는 종종 말보다 기대에서 생깁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니? 반면 며느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성의껏 했는데 왜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걸까? 이렇게 서로 다른 기준과 기대가 쌓이고 한 번이라도 감정이 오해로 틀어지면 그때부터는 행동 하나, 말투 하나까지 모두 삐딱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족이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적 친밀도는 아주 천천히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결혼을 통해 맺어진 이 관계는 자연스러운 인연이 아닌 선택과 결심으로 이어진 인연입니다. 이 말은 곧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서로가 노력하기를 포기한 순간 그 관계는 급속도로 식어갑니다. 시어머니는 내 며느리가 무뚝뚝한 것 같아 먼저 말을 거는 것을 그만두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싫어하는 줄 알고 더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관계, 그것이 바로
시어머니 10명이 말한 최악의 며느리 유형 중 마음의 벽을 쌓아버리는 사람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먼저 다가갔으면 될걸. 괜히 고집부리다가 지금은 말 한마디 섞기조차 어려워졌어.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오고 그 늦은 후회는 무엇보다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이 시어머니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며느리 역시 이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만든 거리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주기만을 기다리며 스스로는 한 발도 내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한쪽의 노력이 아닌 서로가 마음을 내어줄 때 비로소 회복되고 이어집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둘의 갈등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질문을 서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그럴 줄 알았어. 나만 손해봐. 이런 말들이 떠오른다면 그 말부터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일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가장 깊은 오해를 불러오는 말과 침묵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시어머니 10명이 공통으로 꼽은 두 번째 최악의 며느리 유형은 바로 말이 너무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차려준 밥상을 받아 먹으면서도 잘 먹겠습니다 한마디 없이 조용히 앉아 있다가 다 먹고는 수고하셨어요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며느리. 아무 말 없이 웃지도 않고 예쁘다는 말에도 감사하다는 말 하나 없는 사람. 그 침묵 속에서 시어머니는 수백 번의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혹시 나를 싫어하나? 이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쌓이면 침묵은 곧 냉랭함이 되고 냉랭함은 서운함이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도 원래 조용한 성격이라 말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안부 정도는 묻고 명절 때 와서는 따뜻하게 한마디라도 해주면 그게 그렇게 고맙고 예뻐 보일 텐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온도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담긴 단 한마디,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머님, 추우셨죠? 오늘 국 너무 맛있었어요.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됩니다. 아, 이 아이가 날 생각해 주는구나. 말은 없어도 속정이 있구나. 그렇게 관계는 서서히 회복됩니다. 반대로 말이 너무 많고 말끝마다 날이 서 있는 며느리도 마음을 닫게 만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렇게 안 하는 건데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엄마는 좀 옛날식이세요. 이런 말들은 아무리 사실이어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들리기 쉽습니다. 말을 할 때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표현 방식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다리이며 침묵은 그 다리를 허물어버리는 칼이다. 여러분, 다리를 놓으려는 사람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다리여도 상대방은 그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사실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예의와 따뜻함이 느껴지는 순간을 원할 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믿어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남은 하나, 시어머니가 가장 서운하게 생각했던 세 번째 며느리 유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10명이 뽑은 가장 최악의 며느리 유형 세 번째는 바로 남편을 자기 편으로만 만들려는 며느리였습니다.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시어머니를 철저히 제외한 채
가정을 오직 자기 중심으로 꾸리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각자의 방식대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요즘 며느리들은 남편과 독립된 삶을 추구하죠. 그 자체는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거나 줄이거나 무시하게 만드는 며느리입니다. 엄마한테 전화는 좀 나중에 해. 어머니 얘긴 그만 좀 해. 그렇게 엄마 편만 들 거면 당신 혼자 살아. 이런 말들은 단순히 한 가정의 균형을 깨뜨리는 걸 넘어서 시어머니에게는 나는 며느리가 아닌 적이 되는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단지 남편의 엄마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오늘날 여러분 곁에 있게 만든 한 사람의 어머니이며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든 역사를 지켜온 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시어머니가 좋은 시어머니인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사람이고 때로는 실수하고 말에 가시가 섞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남편을 단칼에 나의 편으로 세우기보다는 지혜롭게 중재하고 두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마 이런 뜻 아니셨을까? 나도 솔직히 속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당신 마음 생각해서 그냥 넘겼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갈등을 겪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저 내 아들이 나를 챙기지 않아도 좋으니 그 아내가 나를 한 사람으로만 대해줬으면 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나를 항상 불편한 존재로만 봤다. 이 말 속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바라는 가장 작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배려도 아닙니다. 무시받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이런 존중 하나만 있어도 관계는 서서히 따뜻해집니다. 남편과 나 그리고 그 부모를 적이 아닌 동반자로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한 가정을 건강하게 오래가게 만드는 진짜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사성어 하나를 나누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화이부동. 화합하되 똑같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세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서로 존중하며 화합할 수는 있습니다. 서로 조금은 다르게 살아도 따뜻하게 연결된 관계.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족의 참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며느리입니까? 혹은 어떤 시어머니입니까? 그 물음 앞에 이 방송이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